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벌써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수요일 되었으면 좋겠네요. 날이 더워요. 날이 덥고 습하고 하다 보니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화가. 이 속에 화가 쌓여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평소에는 좀 온화하고 매사에는 그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그 분노나 그 억울함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지층처럼 쌓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갑자기 과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는 차오르는 분노를 애써서 마음속에 억누릅니다. 하지만 분노는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폭발할 때를 기다리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를 두고 이제 화병이 났다, 화병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몸이 아주 피곤해서 절제력이 잠깐 흐트러졌을 때도 누군가 등을 살짝 치기만 해도, 또는 누군가 가볍게 말장난만 해도 갑자기 확 짜증이 치솟아서 버럭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분노 탓에 후회를 번복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해소되지 못한 분노가 잠들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서 혼자서 마음껏 소리 지르거나 울면서 쌓인 분노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쏟아내고 나면은 언제나 답답하고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실천하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삼성생명 관련된 이야기도 있던데, 삼성생명이 금산분리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그 지분 일부를 팔면서 이 장기간에 걸쳐서 순이익이 많게는 수조 원까지 뭐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삼성생명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주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분할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 부채로 간주해서 보험계약 마진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그래서 CSM은 미래 이익을 뜻하는데 이 CSM이 줄어들면은 현재 이익 규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0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 당시 유배당 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약자 지분 조정 계정을 만든 뒤에 이를 유지해 오는데, 이는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향후 삼성전자 주식을 팔 경우 그 차익의 일부를 보험계약자한테 돌려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삼성생명은 3월 말에 현재 삼성전자 지분 약 8.5%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 들어서 삼성생명이 전자주식 일부를 매각했다는 건데, 생명 측은 2월에 삼성전자 주식 2,337억 원어치 팔아치웠고,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에도 전자주식 매각 계획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자 지분 조정액을 단순 부채로 처리해 왔는데, 실제로 주식 일부를 매각한 만큼 IFRS 17에 따라서 부채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예외적인 상황을 적용받아 왔는데 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생명이 새 회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많게는 수조 원 규모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보험업계 관계자도 계약자 지분 조정을 IFRS 17에 맞춰서 회계 처리할 경우 CSM이 많게는 수조 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약자 지분 조정은 3월 말 현재 총 8조 6,481억 원이죠. 보험업계 안팎에서 이번 회계 처리 문제가 오래된 일이라고 합니다. 22년 삼성생명과 회계당국은 계약자 지분 조정 회계 처리를 두고 고심이 컸습니다. 삼성생명 경우 새 회계 기준 이거를 원칙대로 적용하면은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잡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해야 해서 부담이 컸죠.
그래서 IFRS 17에서는 보험부채를 기본적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현금 흐름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2월에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계약자 지분 조정 회계 처리를 바꿔서 향후 삼성전자 예상 매각액을 추정해서 최선 추정 부채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고, 삼성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전제가 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조국 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성생명법도 변수를 하네요. 이 보험수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서 보유 한도를 총 자산의 3%로 제한한다는 것이 뼈대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약 20조 원 정도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생명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매각 계획이 없는 만큼 그대로 계약자 지분 조정 회계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지난 2월에 보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판 것은 금산분리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전제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고, 삼성생명 관계자는 22년 금융감독원에서 그 현재와 같이 부채 항목에서 계약자 지분 조정 회계 처리를 하라고 지침을 준 것이라며 이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이어서 금융당국은 22년 당시 이후로 향후 5년 내내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갖고 있다. 이때는 자본 항목으로 조정하도록 지침을 줬던 상황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이 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죠.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AI 아카데미 사피라고 하는데, 사피 이거를 인공지능 인재 산실로 탈바꿈시켰고, 한국미래산업의 명운을 쥐고 있는 AI 인재 육성, 동시에 꿈을 가진 청년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게 이재용 회장의 의지가 사피 운영에도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은 24일 서울 강남구 사피 서울 캠퍼스에서 12기 교육생들 수료식을 개최했네요. 수료식 보니까 뭐 박성희 사장, 그리고 뭐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이용우 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힘의원, 그리고 뭐 이혜민 조국 혁신당 의원 등 이렇게 참여를 했나 봐요. 이 사피는 2018년에 시작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 모든 교육과정이 무료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100만 원의 교육 지원도 줍니다. 2018년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로 11기까지 누적 9,144명이 수료했고, 이 중 7,727명이 취업해서 85% 취업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이 수료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쿠팡, KT, TDS, LGU 플러스 등 이런 뭐 정보기술, 통신, 유통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회장이 직접 챙기는 CSR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3월에 이 회장과 함께 처음 만났던 장소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사피 서울 캠퍼스라고 합니다. 하여튼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인재가 중요하다. 하여튼 이런 인재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삼성전자가 생태계를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어. 소프트웨어 생태계, IT 생태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